괜찮아, 괜찮아. 애기야, 울지마. 아저씨가 구해줄게. 이런, 목이 불에 대었네. 흥이 생기겠네. 뭐라고? 우리 서연이가 뭐라고?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갈게. 서연아, 제발. 무섭고 가슴이 무너졌던 그날 밤. 태수는 자신이 한 선행이 이토록 오래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와의 약속만 지켰더라면.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늦은 밤 편의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대 청년 민준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벌써 12시 넘었네. 1시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문이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대답 없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계산대 뒤에서 남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술 진열대 앞을 서성이다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담배.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민준이 침착하게 담배를 꺼냈습니다. 8,500원입니다. 남자가 주머니를 더듬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돈이 없네. 그럼 다음에 오세요. 닥쳐. 돈 내놔. 남자가 갑자기 계산대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이러지 마세요. 민준이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 새끼가.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50대 중년 남성 태수가 들어섰습니다.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술 취한 남자가 태수를 보고 돌진했습니다. 꺼져. 방해하지 마.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태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민준이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재빨리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민준을 밀쳐내고 다시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수가 뒤로 비틀거리며 선반에 부딪힐 뻔한 순간 민준이 남자를 뒤에서 붙잡으며 태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젊은이 위험해. 괜찮아요, 빨리요. 민준이 남자와 몸싸움을 하는 사이 태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새끼야. 남자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남자의 팔을 꺾으며 버텼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 곧 와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곧 경찰관 2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이 손님한테 폭행하려고 했어요. 경찰이 남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가 끌려나가고 밖에서 기다리던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아? 민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태수가 민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아저씨는 안 다치셨죠? 나는 자네 덕분에 멀쩡해.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드문데 참 대단해. 아니에요. 태수가 주머니를 뒤지다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연락처야. 아, 네.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해야겠고. 아, 그럴 필요 없으세요.
아니야. 내 마음이 편해야지. 몇 시에 나와? 저녁 8시부터요. 그럼 8시에 올게. 정말 괜찮은데요? 아니야. 꼭 올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태수가 가볍게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히 퇴근해. 네, 아저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수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수? 택시 기사님이시구나.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진정했습니다. 휴, 진짜 무서웠네. 그리고 다시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민준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문을 잠그는데 갑자기 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목덜미에 오래된 흉터가 느껴졌습니다. 아, 또 이러네. 민준이 거울을 보며 목의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셨지. 이 흉터가 내 생명을 살린 증거라고.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그분, 어디 계실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 민준이 불을 끄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의 태수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또 생각나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 아기는 잘 살고 있을까? 태수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연아, 아빠 용서해줘. 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택시가 어두운 밤길을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태수가 서랍을 열고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성북구 빌라 화재 사고. 생후 8개월 영아 극적 구조. 기사 옆에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빌라와 소방차들이었습니다. 태수가 신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서웠는데. 태수의 눈이 서랍 안다른 신문 스크랩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짜, 다른 기사였습니다. 같은 날 밤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태수가 그 기사를 집어들지 못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2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 3월 15일 밤 10시. 젊은 태수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8살 딸 서연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서연아, 혼자 있었어? 무섭지 않았어? 응, 나 이제 8살이야. 안 무서워. 태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그래도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괜찮아. 근데 아빠 엄마는? 엄마는 야근이야. 오늘 늦게 온대. 서연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엄마 요즘 맨날 늦게 와. 미안해. 엄마 아빠가 일 많이 해야 서연이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아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태수가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시간 더 내려고 노력할게. 진짜? 그럼. 근데 서연아, 미안한데 아빠 지금 나가야 돼. 또? 응. 손님 예약이 하나 있어서. 일시간만 다녀올게. 서연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빠도 맨날 나가. 미안해.
대신 내일은 서연이랑 놀이공원 갈까? 진짜? 그럼 약속?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빨리 다녀와. 태수가 서연이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문 잠그고 있어.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 알았어. 그리고 배고프면 냉장고에 김밥 있으니까 먹어. 응. 아빠 올 때 과자 사올 수 있어? 과자? 무슨 과자? 초코파이.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알았어. 아빠가 사올게. 고마워, 아빠. 태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태수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40대 남성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내리고 태수는 빈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반이면 11시 전엔 집에 갈 수 있겠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아빠, 과자 사오는 거 잊지 마. 태수가 웃었습니다. 안 잊었어. 집 가는 길에 편의점 들를게. 고마워. 아빠 최고.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 30분 후면 도착할 거야. 응.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운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참 귀여워라. 그때 앞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태수가 속도를 높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태수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빌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119 불렀어요? 네, 방금 신고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203호 집에 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요? 엄마는 마트 갔고 아빠는 택시 운전 나갔대요. 그때 2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태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아기 소리 안 들려요? 아기, 정말? 2층에서 아기가 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기가 있다고? 소방차 언제 와? 아직 10분은 더 걸린대요. 태수가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35분. 30분 후면 11시 5분.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분이면 될 거야. 아기 구하고 빨리 가면. 태수가 결심한 듯 빌라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안에 있어요. 10분이면 늦어요. 태수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1층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으앙, 으앙. 2층 복도였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고 열기가 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거야? 태수가 문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다. 태수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태수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벽 한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작은 방 구석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숨을 참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기는 이불에 쌓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후 8개월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태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위험해. 태수가 몸을 숙여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뜨거운 나무 조각이 태수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하지만 태수는 아기를 꼭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달려 내려가는데 아기의 목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불 끝이 불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이불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기의 목덜미가 약간 그을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태수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다. 아기를 구했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큰 마트 봉투를 든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아기 엄마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태수가 아기를 구급대원에게 넘기려는 순간 엄마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울면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부인,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네, 네. 빨리요. 구급대원이 엄마와 아기를 구급차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아기 아빠였습니다. 여보, 민준이는? 민준이는 어디 있어? 구급차에. 구급차에 있어요. 아빠가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구급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아빠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구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태수는 이미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남자분이 구했는데 어디 가셨지? 택시 기사 같았는데. 아빠가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아들 구해주신 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택시에 올라타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택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5분. 벌써 30분이 넘었네. 태수가 급히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해야지. 태수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나? 아니면 화장실 갔나? 태수가 집으로 향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서연이가,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왜? 차에 치였어. 편의점 앞에서. 태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빨리.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왜 밖에 나간 거야? 과자 사러 나갔대. 당신이 늦게 오니까.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자,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늦어서. 어느 병원이야? 성북구 중앙병원.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가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아.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아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는 어디 있어? 지금 수술 중이야.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수와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 돼.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안 돼. 태수가 수술실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보내주세요. 제 딸 좀 보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수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늦어서. 아빠가 미안해. 다시 현실로 돌아온 태수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태수가 벽에 걸린 서연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8살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자 사러 나간 그 시간, 아빠는 다른 아기를 구하고 있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 30분 안에 집에 갔다면, 너는 나가지 않았을 텐데. 태수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한 아이를 살렸지만 내 딸을 잃었으니까.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8시 마이너스 편의점 가기. 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 젊은이를 만나야지. 제대로 인사해야 해. 태수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20년의 세월과 죄책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태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저녁 8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젊은이.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태수가 음료수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계산할게. 하나는 자네가 마셔. 어제 고마웠다는 표시야. 감사합니다. 태수가 편의점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민준이요. 김민준이요. 민준이. 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태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난 강태수라고 해. 택시 운전하고 있어. 아, 택시 기사님이시구나. 우리 아빠도 택시 기사세요. 그래. 그럼 우리 동업자네. 몇 년이나 하셨어? 25년 넘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아,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성북구요.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북구, 어디쯤? 정릉동이요. 태수가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준아, 몇 년생이야? 2004년생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4년생이라면 2005년에는 돌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태수는 의자에 앉아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아, 자네 정릉동에서 오래 살았어? 아니요, 한 번 이사했었대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 2005년쯤이라고 들었어요. 태수가 컵을 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사하셨는지 아니? 화재 때문이었대요. 살던 빌라에서 불이 났었대요. 그래서 다들 무사하셨어?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어요. 엄마는 마트, 아빠는 택시 운전. 저는 혼자 집에 있었대요.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누군가가 절 구해줬대요.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요. 근데 그분이 이름도 안 남기고 가셨대요. 그래. 부모님이 그분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제 생명을 살려주신 분인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요. 민준아, 혹시 그때 다친 데는 없어? 크게는 안 다쳤는데 목에 여기 흉터가 조금 남았어요. 혹시 볼 수 있을까? 네. 민준이 목을 보여줬습니다. 목덜미에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위치, 그 모양,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그날 밤, 2005년 3월 15일. 나, 그날 거기 있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택시 운전하다가 불을 봤어. 2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지. 203호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 방구석에 이불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 설마. 그래. 그 아기가 자네야, 민준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그분이세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냥 가버려서. 왜요? 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었어.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어. 그 아기가 잘 자라고 있을지, 건강한지. 그런데 어제 자네를 만났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어제 자네가 날 도와줬잖아.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꼭 만나야지.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아빠랑 같이 계세요? 응, 왜 그래? 엄마, 저 그분 찾았어요. 그날 밤, 저를 불에서 구해주신 분.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네, 지금 제 앞에 계세요. 어떻게 찾은 거야?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일 모시고 갈게요. 당연하지. 아빠, 내일 손님 다 취소해. 민준아, 정말 고맙다. 정말. 전화를 끄는 민준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될까요? 그래, 꼭 갈게. 태수가 일어서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자네 부모님을 다시 뵙는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나도 떨리네. 그럼 내일 봐, 민준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수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찾았어. 그분을. 목의 흉터를 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흉터가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구나. 택시 안. 핸들을 잡은 태수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 20년 만에 그 아기를 다시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구한 그 아기 오늘 만났어. 너처럼 착하게 자랐더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행복하지가 않을까? 내일 그 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택시가 어두운 밤길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서연이의 사진 앞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오늘 그 아기 부모님 만나러 가.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이야. 떨리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인사만 하면 돼.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민준의 집 앞이었습니다. 태수가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1005. 태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응, 늦지 않았지?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태수가 현관문을 들어서자 거실에서 50대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날 밤,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을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와 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미안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버지가 태수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태수가 소파에 앉자 세 사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우리 민준이를 구하신 거예요?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가 불을 봤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갔는데 2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의 가족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방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불길 속으로요? 네. 203호 문이 잠겨 있어서 몇 번 부딪혀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출근하면서 문을 잠갔어요. 방 안에 아기가 이불에 쌓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안고 나오는데 천장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아기를 보호하려다가 태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목 부분의 이불 끝이 불에 닿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안하긴요.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 흉터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민준이를 봤을 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방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반인이 먼저 구조했다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를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누가 우리 아들 구해줬는지 물어보고 다녔죠. 신문에도 광고 냈었어요. 성북구 빌라 화재에서 아기를 구해주신 분을 찾습니다라고.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문에까지. 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평생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저씨를 위험에서 지키라고. 태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 어제 자네가 날 도와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날 왜 이름을 안 남기고 가셨어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갔다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드세요. 20년 동안 대접하고 싶었던 건데. 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수에게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은? 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 삽니다. 아, 일찍 혼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자녀는 안 계세요? 태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것보다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기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부모님이 잘 키우신 거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저야. 영광이죠.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명절 때도 오시고 생일 때도 오세요. 가족이라니.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됐어요, 아저씨. 태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오후 1시, 태수가 민준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준의 가족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꼭 오겠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태수는 혼자 있게 되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날 밤 기다리던 시간에 아빠는 다른 아기를 구하고 있었어. 태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아빠한테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서연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그 아기 부모님 만났어.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도 착하게 잘 자랐어. 너처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아빠는 기쁘지가 않을까? 왜 자꾸 내 생각만 날까? 태수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방 안에는 태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의 복지관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밝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무슨 일 있었지?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평생 찾던 분을 만났어요. 누구? 제 생명의 은인이요. 할머니들이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만났어? 민준이 그날 밤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정말 운명이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아저씨,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복지관에 한번 오실래요? 복지관? 네,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언제 가면 돼?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좋아. 몇 시에? 오전 11시요.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끄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성북구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태수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들어섰습니다. 여기구나.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민준 씨 찾아왔는데요. 아, 민준 씨요? 2층 프로그램실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그램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어르신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우리 팀이 이겼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태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응, 재미있게 하고 있네. 네, 오늘 어르신들이랑 레크리에이션 하는 날이에요. 민준이 어르신들에게 태수를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아, 민준이 구해주신 분? 네. 한 할머니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이 구해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여기 와서 우리한테도 잘해주고. 태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민준이 태수를 복지관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기가 건강검진실이에요. 넓네. 네, 이 동네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태수가 민준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이 일 좋아하니? 네,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사회복지학과 나왔다고 했지? 네, 내년에 졸업해요. 지금은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잘 어울리네. 자네랑.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이 태수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쏠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초대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태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저씨? 미안, 뭐라고 했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택시 운전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직 괜찮아. 이래야 사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고마워, 민준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또?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아빠 생신이거든요. 꼭 오셔야 해요. 생신이라. 네, 아빠가 아저씨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알았어. 갈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벽에 걸린 서연이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수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행복해. 민준이네 가족이랑 있으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아들이랑 행복해하는 게 맞나? 태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태수가 사진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방 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요일,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민준이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응, 늦지 않았지?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서자 민준의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태수가 간단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비르셨어요? 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선생님도 건강하시라고 빌었어요. 태수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갔지만 태수는 가끔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태수를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준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근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그래. 걱정하지 마. 태수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니? 다음 날 저녁, 민준의 아버지가 우연히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20년 전 화재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화재 조사 보고서,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성북구 빌라 화재. 아버지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다른 기사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8세 여아 교통사고 사망. 아버지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10분경 성북구 정릉동에서 초등학생 이서연 양 8세의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양은 집 근처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강태수 씨 32세는 택시 운전 중이었으며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수? 태수 씨? 아버지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구조 시각 오후 10시 50분경. 서연이 사고 시각 오후 11시 10분경. 20분 차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가 우리 민준이를 구하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님이 사고를. 아버지가 신문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거 좀 봐. 아버지가 신문 스크랩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태수 씨 따님?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날 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구하시는 동안 따님이.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의 아버지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저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뵙고 싶은데요. 내일요? 무슨 일인지.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민준이나 집사람 모르게 둘이서만요. 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성북구 중앙공원 아시죠? 거기서 오후 3시에 뵙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성북구 중앙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형님, 태수 씨 오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아버지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태수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5년 3월 15일 8세 여아 교통사고 사망. 신문이 태수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태수 씨, 이게 따님 이야기죠?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민준이를 구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서연이. 제 딸 이름이 서연이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민준이를 구하고 있을 때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절 기다리다가 편의점에 과자 사러 나갔습니다. 제가 과자 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버지가 태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수 씨, 30분이면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준이를 구하느라 늦었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서연이는. 태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씨,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그 빌라 앞에 차를 세웠고 제가 올라갔어요.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를 구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엔 아내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죠. 20년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지나갔다면, 만약 10분만 빨리 나왔다면, 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는 살아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그건 태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 태수 씨는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태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 따님의 생명이었다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민준이가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 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발입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만 민준이네 가족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네 가족을 볼 때마다 서연이가 생각나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워요. 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수 씨,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형님네 가족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태수 씨, 민준이한테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한동안 못 본다고 전해주세요. 태수 씨,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신문 스크랩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만나고 오셨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가 한동안 못 본다고 하시네. 왜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복지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응, 들어와.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런데 오늘 태수 아저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왜요? 태수 씨가 당분간 바쁘실 것 같대. 네, 무슨 일인데요? 급한 일이 생기셨대.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고.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시구나.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겠다. 민준아, 태수 씨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서연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결정했어.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네 가족 만나지 않을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행복해할 자격이 없어. 내가 없는데 다른 아이랑 행복할 수 없어. 태수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방 안에는 태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저씨는 더 이상 자네 곁에 있을 수 없어. 태수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3일 후, 민준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안 받으시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한테 전화했어? 네, 근데 계속 안 받으세요. 문자도 읽지 않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봐. 정말 바쁘신가 봐. 그래도 이상해요. 갑자기 이러시다니.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사정이 있으실 거야. 무슨 사정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너 복지관 안 가? 아, 맞다. 지금 가야 하는데. 민준이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민준이 나간 후 거실에 부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민준이가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민준이 성격. 알게 되면 평생 자신을 탓할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래. 한 생명을 대신해서.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민준의 편의점이었습니다. 민준이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민준이 한숨을 쉬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송. 하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민준이 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혹시 저 때문인가? 같은 시각,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탁자에는 꺼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서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빠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태수가 일어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멀어지는 게 맞는 거 맞지? 하지만 서연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를 보면 내가 생각나. 내가 살아있었다면 민준이처럼 잘 자랐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있어서 내가 없어. 태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빠도 모르겠어. 그냥 괴로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밥 좀 먹어. 네. 민준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태수 씨 연락 안 돼?
네. 일주일째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집 주소도 몰라서.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빠. 태수 씨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건 아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태수 씨가 혼자 계시다고 했잖아. 전에 가족이 있었는데. 네, 따님이 계셨다고. 그래. 그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안 만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가족을 보면 예전 생각이 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태수 씨도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우리가 조금 기다려드리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너무 걱정 돼요. 전송. 민준이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복지관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르신들과 함께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준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찾던 분을 만났는데요. 응, 그거 좋은 일 아니야?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세요. 왜?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은 다 각자 사정이 있어. 네.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닐 거야. 그분도 힘든 일이 있으신 거지. 그런가요? 그럼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저녁, 민준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수가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앉아 계셨는데 민준이 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목의 흉터를 보시고 우셨었지. 민준이 목을 만졌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힘없이 작아졌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고 나간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어디 계세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서랍을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그림 상장들. 태수가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 마이너스 아빠, 엄마, 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아. 태수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태수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준의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태수가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쓸쓸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의 복지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방문객이요. 네. 누구세요? 50대 여성분인데요. 민준 씨를 찾으신대요.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로비로 나갔습니다. 중년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 여성이 돌아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이 김민준 씨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최은희님? 어떻게? 은희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어요. 20년 전 화재에서 구조된 아기가 은희를 찾았다는. 민준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근데 어떻게 저를? 그 은인이 강태수 씨라고 했죠? 네, 맞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 아내입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네, 태수 아저씨. 전 아내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상담실로 갈까요? 네. 두 사람이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구했다는 걸. 아저씨랑은 연락 안 하고 지내셨어요? 네. 20년 동안 한 번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혼하신 거예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때문이에요. 서연이. 민준이 그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따님 이름이요? 네. 제 딸이에요. 은희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수, 은희, 그리고 8살쯤 된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연이에요.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쁜 아이네요. 그렇죠.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민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이요? 네. 2005년 3월 15일. 민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제가 구조된 날. 네.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구하는 동안 우리 서연이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택시 손님이 있다며 나갔어요. 1시간만 다녀온다고. 서연이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서연이한테 과자 사준다고 약속했대요. 30분 후에 온다고. 민준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구하느라 늦었죠. 서연이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과자 사러 혼자 나갔어요. 아니,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그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은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왜 집에 없었냐고, 왜 서연이를 혼자 뒀냐고. 매일 밤 싸웠어요. 결국 1년 후에 이혼했죠. 서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20년 동안 네,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사셨어요. 은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날 밤 뭘 했는지 2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살아서 아니에요. 은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불길 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죠.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서연이도 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민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요즘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건가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2주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당신 가족을 보면 서연이가 생각날 거예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멀어진 거겠죠. 민준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20년 만에. 네. 당신 덕분에 그 사람이 그날 뭘 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아저씨 만나고 싶어요. 은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함께 찾아볼까요? 네. 그 사람을 찾아서 둘이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아빠, 엄마.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태수 아저씨 전 부인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분한테 다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 따님이 어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살아서 서연이 누나가 죽은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 그냥 불행한 우연이었어.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가 20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래, 저희 때문에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세 사람은 한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를 찾아야 해요. 민준아, 아저씨 전 부인분이랑 같이 찾기로 했어요. 아저씨를 꼭 만나야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주소를 알아야 할 텐데. 민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택시회사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자.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태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를 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 서연이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챙겼습니다. 서연아, 아빠 새로운 곳으로 가볼게.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태수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방.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수가 받지 않고 끊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이 은희와 함께 택시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가 소속된 회사예요.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강태수 기사님 찾아왔는데요. 태수 씨요? 잠깐만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태수 씨 어제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혹시 주소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 아내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사 간다고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급히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태수의 원룸 앞이었습니다. 민준과 은희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304호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민준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희가 문고리를 잡아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급한 상황이니까. 은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만 남아있고 개인 물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사 가셨나 봐요. 민준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서연이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저씨, 민준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았는데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아, 저희는. 민준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태수 씨 찾아왔는데 이미 이사 가신 것 같아서요. 아, 태수 씨요. 어제 나가셨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은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혹시 은희 씨 아니에요? 네. 저를 아세요? 20년 전에 옆집 살던. 맞죠? 은희가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 김할머니. 맞아. 세상에 20년 만이네. 두 사람이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태수 씨가 어제 인사하러 오셨어요. 새 출발하러 간다고. 어디로요? 지방으로 간다고 하시던데. 어디였더라? 강원도? 아니면 충청도?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속초라고 하셨어? 속초요? 네, 거기서 새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다시는 서울에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과 은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건물 앞,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속초까지 차로 3시간이네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네, 가야죠. 꼭 만나야 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괜찮으세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3시간이 뭐가 되수겠어요. 민준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저씨 찾으러 속초 가요. 속초? 거기까지? 네, 꼭 만나야 해요.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이 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오후 2시. 속초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민준이 운전하고 은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셔서요. 그런데 동시에 미안해요. 제가 살아서, 서연이 누나가,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도, 민준 씨, 서연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을 거예요. 아빠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걸.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용서하셨어요? 글쎄요. 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그날 집에 없었냐고, 왜 서연이를 혼자 뒀냐고. 그런데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날 뭘 했는지.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걸. 아주머니,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했어요. 불길 속의 아기를 구한 거잖아요. 하지만 따님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불운이었죠. 은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오후 5시 속초 시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찾죠? 택시 회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속초 시내 택시 회사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강태수 씨요? 여기 없는데요. 두 번째 회사, 모르는 이름인데요. 세 번째 회사, 아, 태수 씨, 어제 등록하셨어요. 민준과 은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운행 중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04번 태수 씨, 무전 받으세요. 네, 304번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은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회사로 좀 들어와 주실래요? 손님이 찾으세요. 손님이요? 누군데요? 여기서 직접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10분 후에 오신대요. 민준과 은희가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회사 앞에 섰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과 은희를 보는 순간 태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오랜만이에요.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속초 택시 회사 앞. 세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다 알아요. 태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뭘? 서연이 누나 이야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아, 아저씨,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초 해변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정말 오랜만이야. 그래요. 20년 만이네요. 민준이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당신이 그날 뭘 했는지 알게 됐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은희,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살아서 서연이 누나가. 아니야, 민준아. 태수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자네는 그냥 아기였어. 혼자 불길 속에 있던 아기.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자네를 구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 아저씨, 그리고 서연이가 그날 밤 사고를 당한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태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불행한 우연이었어. 세 사람은 한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은희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려고 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도망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을 만나는 게 괴로웠어요? 그래.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웠어요. 서연이가 자꾸 생각났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틀렸어요. 민준아, 멀어지는 게 답이 아니에요. 민준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연이 누나도 저를 구한 거예요. 태수와 은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하러 가는 동안 서연이 누나는 아빠를 기다렸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는 아저씨가 옳은 일을 하도록 시간을 준 거예요. 민준아, 그러니까 누나도 저를 살린 거예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서연이가. 태수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세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서울로 돌아가세요. 민준아, 저희 가족이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 누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요. 은희, 당신 혼자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태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연이 누나를 기억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돌아갈게. 3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민준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를 맡게 된 강태수입니다. 태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 민준이와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23년 전 저는 불길 속에서 한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오늘의 신랑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기를 구하는 동안 제 딸은 저를 기다리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지만 다른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저를 그날 밤 그곳으로 보낸 거라고.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길 바랐던 거라고. 하객석에서 은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제 딸이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가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한 게 서연이가 바라던 일이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 신부, 민준 부모, 태수, 은희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신부가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의 묘지 앞이었습니다. 5사람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누나, 저 오늘 결혼했어요. 신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태수가 묘비에 민준의 결혼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빠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컸구나. 은희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빠도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민준의 부모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6사람이 서연이 묘지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누나, 같이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아, 아빠, 이제 행복해도 되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의 복지관이었습니다. 입구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전교실. 태수와 은희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전화해요. 맞아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아요. 아이들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2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민준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게, 2분 다 행복해 보이네. 서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민준이 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결국 모두를 이어준 거네요. 어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엄마. 저녁. 태수가 서연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귀엽더라. 내가 살아있었다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서연이한테 인사하는 중. 나도 할래요. 은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오늘 아빠랑 좋은 일 많이 했어. 아빠 행복해 보이더라.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사랑해. 은희도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별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사랑은 사랑으로 순환한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며